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잘 죽는 연습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인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살기 위해 힘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정작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써버리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헛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 그 힘쓰고 애쓰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죄만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해각, 즉 깨달음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호걸이라도 조조와 같이 교활할 뿐이니 주변에 교훈되는 바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과 영토가 넘쳐나는 영웅이라도 진시황처럼 용맹하기만 할 뿐 후세에 공이 되는 바가 없다. 그래서 해각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들을 연일 뉴스로 접하면서도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정작 깨달음이 없다 보니 높은 건세와 재물은 가졌지만 종국에는 전 국민적으로 욕먹고 수인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필부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쫓기듯이 나름으로는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애는 많이 썼는데 죽기 전에 돌아보면 후회만 가득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열심히 힘의 크기만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힘쓰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건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현들은 종종 죽음과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이 선택에 후회는 없겠는가?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일이 더 가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바로 그 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중년 남성 A씨입니다. A씨의 아내는 평소 열이 펄펄 끓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도 링거를 맞고서라도 출근을 할 정도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소파에 잠시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가쁠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집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검사도 했지만 역류성 식도염 외에는 아무 병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쉬면서 좋은 보약도 먹었는데 체력은 왜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A씨의 우울과 무기력의 진짜 원인은 불안과 강박적 삶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연료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평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농땡이도 치고 일도 좀 미룰 줄 아는 성격에선 이런 병이 안 생깁니다. 보통은 너무 열심히 살다 못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으로 쫓기듯 살아온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일이나 공부 등으로 몰아붙입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가 나오거나 남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이 오는 걸 누구보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며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100% 이상을 쓰면서 살려고 합니다. 늘 인내하고 참고 주변의 부당한 요구에도 웬만하면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 표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전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다 감당하려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한계에 직면해서도 일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완벽주의적 기준 때문이죠. 더 참고 인내하면서 더 열심히 밀어붙이는 방식만을 계속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 A씨의 지금 상황처럼 모든 걸 놔버리게 만듭니다. A씨는 지금까지 완벽주의적 업무 태도 덕분에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윗선에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서 자신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를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참고 회사 일에 헌신해 왔는데 너무 억울했답니다. 또 한편으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답니다. 이때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 나타난 겁니다. 노동자 파업처럼 우리 몸도 갑자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동안 억압만 해오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A씨는 무조건 중요한 일이 나한테 주어져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보직이 주어지는 건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고 자신의 삶도 하루아침에 내동정이 쳐진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 중독인 겁니다. 꼭 무언가를 완벽히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휴식이나 여가는 죄악이라는 식의 가치를 가집니다. A씨가 보다 유연한 가치관을 가졌더라면 그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일만 뼈 빠지게 했는데 이번 참에 좀 쉬어가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오로지 자신의 가치는 회사에서 업무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일 중독은 즐거움과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에 쫓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 실체를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면 불안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일을 쫓는 것 같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혼나게 될까봐 죄의식까지 부추겨가며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A씨처럼 온몸이 다 아프고 아무런 의욕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A씨의 몸이 말을 듣게 하려면 내시경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간의 자신의 삶의 자세를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불안에 쫓기며 살아왔는지도 돌아봐야 하겠죠. 야뇨증과 불안증으로 내원한 초등학교 5학년 B군 사례입니다. 최근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섭다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한참 있다가 겨우 잠들곤 합니다. 잠들었나 싶어 엄마가 안방으로 가버리면 여지없이 B군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낮에 자꾸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는 엄마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자꾸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자꾸 속이 메스껍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소화 불안장애 증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불안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B군의 불안장애 증상은 강남으로 이사를 한 뒤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전직 교사였고 지금은 오로지 아이의 공부와 진학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특목고를 보내야 한다는 1년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B군은 벌써 중3 과정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B군은 지금 학원은 수업 2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날 과제를 못 풀면 다 풀 때까지 혼자 남아서 다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B군은 자신이 수행해내야 하는 과제와 의무감, 그리고 그를 못하면 큰일이라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려온 겁니다. B군은 엄마에게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엄마의 시선은 오로지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B군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A씨와 닮아 있습니다. B군이 엄마의 강박적 요구를 겨우겨우 잘 참고 맞춰서 명문대를 나오고 의사가 된다고 한들 과연 B군의 삶은 행복할까요? 명문대 가고 의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삶의 여유를 갖고 살면 된다고요. 불행히도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미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불안지수가 높은 성격이 굳어져 버리기가 쉬워 늘 별일이 아닌데도 불안해하며 일만 쫓게 됩니다. 일에 중독된 순간에는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잠시라도 덜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B군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엄마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A씨나 B군의 엄마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삶을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불안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죽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죽음을 떠올리고 그냥 허무해 우울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죽음을 떠올려 보면 불안 때문에 흐릿했던 것들이 조금씩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일을 놔두고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떨며 불안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멀리 있다 여겨졌던 죽음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분명해집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극이자 공부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무언가에 늘 쫓기듯 살아왔다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B군처럼 누군가의 주입에 의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가치에 지배당해온 겁니다. 이때 죽음에 대한 생생한 공상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일 중독처럼 매달릴 이유가 있었던가? 과연 그렇게 아이를 공부하면서 닥달할 필요가 있었던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때로는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